자, 이번 주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핵폭탄급 이슈가 또 어제 탁 터져버렸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우리 방송하라고 또 그러니까. 대통령 단선님께서 선물 하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이야? 가짜뉴스 아니야? 오늘 만우절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그랬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자,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민정수석실 폐지 이전에 기획된 그림이었다. 일단 이게 제 첫 평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기능을 법무부로 외주를 줘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민정수석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직권남용의 리스크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적법한 지휘 체계 안에서 수시로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그 나머지 일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정을 했을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조각의 첫 단추가 저는 민정수석실 폐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와서 적혀 알게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짐작도 못했는데 해놓고 나서 퍼즐을 다시 맞춰보니까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그림이고 네. 윤석열 당선자가 그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검사 같은 그런 기획자들 선에서 만들어진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하지만 능력 면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 할 만한 아주 뭐 충분한 넘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자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논란과 의미로 파악을 해봤을 때는 상당한 이제 부담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갈 것이다. 이제 지금 막 논란되는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검사장 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야당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검증이 들어갈 거예요. 아직 여당입니다. 아직 여당인 본 야당에서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아까 땐. 김성현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대신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어떠세요? 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민정수석을 없애고 인사검증 같은 경우엔 뭐 검찰, 경찰, 감사원, 뭐 이러한 국세청 이런 사정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은 뭐 그냥 그렇게 음모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꾸 뭐 일부 여당 인사들이 뭐 이렇게 법무부, 민정 그리고 뭐 사정, 뭐 검찰 이런 역할을 네. 트리플 역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 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도 좀 믿고 근데 너무 의심하지 시스템 말씀하셨으니까 정보를 청와대에 취합하는 과정을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조난 자료 네. 그리고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나오는 정보 플러스 그 정보경찰이죠. 경찰의 이제 정보과에서 올라오는 이것들을 취합해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국정원은 폐지했고요. 그랬죠. 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범죄정보기획관실 이름 바꾸면서 이름 바꾸고 그다음에 등급을 다운그레이드 했잖아요. 한 단계 낮춰서 인원도 30명 이하로 줄여서 정보기능을 최대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가 많은 상태였고 일부 검찰이었던 건데 이걸 지금 다시 흐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뭘로 검증을 합니까? 결국 검사들을 파견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수가 등장하는데 민정수석실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면 안 되죠. 검사들이 네. 이 청와대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검찰의 독립 여러 가지 무리를 준다고 해서 사표 낸 지 1년이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서 이 제도를 무력화한 거예요. 현직 검사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당장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근거리 보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표 내고 1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법무부로 다 옮겨버린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검찰 인력을 당겨오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하는데 네. 거기다 플러스 대령. 지금 우리나라 대령이 대략 2,000명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경찰의 총경 이상. 총경이 한 단계 진급할 때 심사 대상에 들어오는데 여기 500명. 국정원은 3급 직원 이상 전부 다 금감원, 금융위,
여기서 인사검증이 전체가 다 결국은 법무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은 경찰에서 일부 하겠지만 결국 검증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물들로 해서 법무부 내부에 웃기지 좀 마라 옆에서 진짜 법무부 내부에 조직을 만들어 놓고 민정수석실과 같은 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팀이 생기게 되고 이제 보십시오.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현재 부장검사급에서 다시 검사장급으로 올라오고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 앞으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언제 결정이 약간 좀 오래전부터 첫 페이지가 그거였을 거다 했는데 하필이면 민주당이 이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당론으로 결정한 다음 날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을 급하게 데려온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아니라고 정확히 해명하셨죠.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고 법무부 장관 인선은 당선자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고 처음부터 한동훈으로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이것이 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에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의 말이니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권성동은 핵심 관계자 아니에요. 그럼 어제 누구예요? 되게 화를 냈대. 이것도 지명한 거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저 통일부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네, 외교부 장관 박진 이게 네. 당 소속 의원 후보자 지명만 사전에 알려줬대요. 나머지 8명이 외부인들은 나머지 얘기를 6명에 안 대해서는 했고. 얘기를 안 해줬대.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장재원과 권성동 간의 알력으로 보셔야지 그 그럼 당선자의 장재원 마음을 의원이 근데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알고 있는 게 이제- 아니라 이번에 재밌는 게 인수위원장이 원래 인사 관련돼서 총합을 해서 당선자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 그 역할이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제가 여기서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인사들로 인사 왜 언급할 픽하는 수 팀이 없어요? 있어. 예? 왜 언급할 수 없어요? 잡혀가기도 싫고 명예훼손도 싫고 그다음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때리고 다 싫어요.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누굴요? 절요? 드럼통에 아예- 같이 들어가지고. 아예 노하우가 있어. 아예 송사에 휘말리는 게 싫어. 나 그냥 살고 싶어 이렇게. 노하우가 있다. 그럼 거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없었다. 아니 장재원 의원과 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하고 검증은 주진우 검사가 하고 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장교님? 네, 맞아요. 정확히 아시네. 뭐 아, 그래요? 한마디 틀린 게 없다니까요, 저는. 다만 제가 그 이름을 감히 한 바로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도 그렇게 큰 영향력, 관여 인사하지 이런 거는 못했다.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러나 한동훈이 처음부터 임명되고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건 거짓말일 리는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 나중에. 그러니까 당선인께 이제 비서실에서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A, B, 뭐 C 이렇게 올리면은 아무 반응을 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기 뭐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별론데 아니면 이 사람 말고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가만히 표정도 변화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표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리 일찌감치 마음속에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네. 그다음에 그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두 분 다 측근이고 엄청 측근이죠. 한 명은 이제 검찰, 한 명은 경찰. 네. 그리고 사실 수사기관들을 모두 자기의 측근으로 배치한 요 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근데 거예요? 원래 다 측근들 배치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에 뭐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거랑 똑같잖아요. 다 네. 장관들 다 본인이 알고 뭐 같이 일해봤던 뭐 친한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골라 쓰는 거죠. 생전 모르는 사람을 딱 추천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뭐 이거 어떻게 써?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냥 알던 사람 쓰는 거지 뭐.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인재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밖에 없다라는 이 인식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엘리트주의적인 인식이네요. 그러고 보면. 엘리트주의적인 인식도 인식인데 서울대 법대 패거리들끼리 노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상민은 충암고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충암고의 서울대 법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에요. 그 경제사회연구원을 만들었죠. 경제사회연구원은 누구의 사비를 털었죠? 별걸 다 하네 진짜. 어떻게 알지 저런 거? 누구의 사비를 들었나요? 경사위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경사위원은 안대희 야, 진짜 서울대 별걸 다 한다. 법대랑 그다음에 이상민이랑 둘이 사재를 털어서 만든 조직이고 첫 번째 냈던 책이 누구 책? 안데이? 아니요.
윤희숙 전 의원, 정책의 예. 정책. 그 책을 거기서 냈고 거기에 싱크탱크가 돼서 네. 거기 소속 연구원들과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번 인수에 대거 들어왔고 그분들이 지금 정부 거기가 요직으로 다 가고 핵심이구나.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희한하다. 인수위에 뭐 아는 사람 있나?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먹고 잘 살려면 취재를 해야죠. 예. 아, 이게 취재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러게요. 내가 경제사회연구원에 네. 몇 번 가서 저기 방송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여기 또 경제사회연구원 핵 관계자시구나. 제 후원자. 네. 후원자. 그러니까 사실상은 안대희가 뒤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대부가 뒤에서 뒤를 봐주면서 안대희가 키운,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백호 프로젝트의 원조 아닙니까? 원래 백호를 안대희가 하려다 실패한 걸 지금 이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못했던 그 노하우와 인맥과 이런 것들을 같이 쓸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해 사람들이 발굴되고 나와서 네. 서울대 법대 혹은 서울대 법대가 고른 사람들을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거죠. 김성애 소장님의 취재력에 내가 그 숙제를 하나 내줘볼게요. 그 안대희 플러스 2명이 더 있어. 어? 그 네. 예, 전직 검찰 출신 중에 네. 그 가장 원로급 인사 3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2명의 이름을 알아내시면 제가 정말 평생 존경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요? 몰라요. 아 지금 모르지만 다음 주까지 알아오는 내가 걸로.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다음 경선만 알아서 주까지 취재하는 해야겠지. 걸로 하고. 야 경사연을 알다니 잘 모를 자, 텐데. 어쨌든 두 분도 놀라셨죠 그 소식 듣고. 엄청 한동훈, 놀랐죠. 법무부 장관 원래 파격 중에 파격이었죠. 가장 높게 할 수 있는 게 검찰총장 정도도 그렇죠. 사실은 좀 무리다 이렇게. 검찰총장으로는 얘기했었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하지 않았어요? 서울지검장 이게 좀 약간 가장 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너무 파격이었는데 그 윤석열 당선자는 이거는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다라는 걸 굉장히 몇 번씩이나 강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얘기는 왜 하셨던 걸까요? 자기 개발에 충실한 성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 말뜻을 못 알아들으세요? 예? 글로벌 스탠다드. 네. 네. 그 영어 딱 하면서 뭐 아니, 대륙법, 그럼 거기 영미법 가서 다 알아보면 되지. 우리 동훈이가 물면 안 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장점을 생각하니까 영어가 언뜻 생각이 났지. 독립운동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했고 아니, 거기에 플러스 영어. 능력은 있다고 봐야 돼요. 수사 분야라든지 뭐 법무행정이라든지 법무연수원에 부원장 하면서 뭐 있겠어 심심한데. 네. 응? 법무행정 이게 지켜봤겠지.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까지 한동훈 검사의 그 별건 수사 그러니까 안 나오면 딴 데 털어서 족치는 능력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점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조선일보 사설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논리죠. 맞아. 네. 별건 조사는 못하게 돼 있는데 아주 잔인하게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마디로 물면은 정말 안 논다는 수준으로. 아 무섭네요. 예. 진짜. 우병우냐 한동훈이냐 그랬을 때 아주 막상막한데 한동훈이 더 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조심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장재원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야, 법무부 이거 장관은 인수위 관계자가 지금 기자 협박하네. 녹화다 됐어요? 전 털어서 먼지 한 방울 하나 안 나오기, 먼지는 나오겠지. 안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먼지는 나오고.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어쨌든 수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간 게 아니라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 갔고 법무부 장관에 근데- 이제 뭐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한 마당에 그래서 이거는 뭐 칼을 쥐어준 게 아니라 펜을 대신 쥐어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장재원 의원이 얘기를 아니, 했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쌍커를 쥐어준 거죠. 쌍칼이다. 쌍컬. 왜냐하면 인사권, 예상권 다 있잖아요. 물론 예상 편성권을 검찰이 주겠다고 당선인이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인사를 통해서 자기 사람 쫙 이제 검찰에 포진시키면은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 그건 한동훈이 수사하는 거랑 똑같지. 저는 아까 전에 인사검증에 대한 얘기 2급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이게 누굴 조지는 수단이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정보 수집 능력을 대거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뭐 본인들끼리 긍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노리는 것은 한동훈의 네트워크 강화와 정계 대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군가 승진하려고 하면 한동훈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여기 이번에 삼성 장관 올라오는데 네. 합참의장도 어쩔 수 없어요. 한 장관 좀 잘 부탁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우게 됐습니다. 아 왜냐면 인사 검증을 그렇죠. 거기서 인사검증에서 하면서 뭐 선생님 제가 한번 잘 할 수도 있고 장관들도 함부로 못해요. 자기 밑에 국실장들 인선을 전부 다 여기서 검증을 하는데 해보고 이 사람 안 되겠다고
술 너무 먹고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어깃장 놓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술 너무 먹고 다니는 분 계시지 않나요? 윤 당선자님이 술 좋아하시는 아, 그러네요. 그런 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청와대 정도 레벨에서 검증할 땐 그런 것까지 다 상호 검증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태가 되기 어마어마한 권력이네요, 이거는.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고마움을 지우어서 현재 검찰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를 훨씬 큰 범위로 확장시키는 데서 역할. 그래서 뭐 후계자 수업을 시킨다라고 봐야죠. 후계자 수업을 한다고요? 후계자? 그게 동의가 되나? 후계자라고 하면 그 후계자의 후계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정치인 한동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물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나면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다음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이랑 한판, 그 다음엔 총선 출마. 뭐 이런 정도 그림이 쉽게 그려지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충격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김학의가 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이다. 네, 전쟁이다. 이거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한 거고 우리는 여기에 응해주겠다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가 아마 한동훈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사청문회 이제 뭐 통과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국민적으로 봤을 때 문제다라고 싶은 게 나오면 사실 낙마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있을까? 방송용이 별로 없네요. 비방용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살살해. 그럴까요? 네, 조심해야겠죠. 그럼 좀 멀리 있는 걸로 해서 네. 뭐, 그러니까 이분의 자녀들은 지금 괜히 시범 초등학생 케이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시범 케이스 걸려가지고 그런가?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다른 사람 이렇게 예, 비유해서 예, 다른 얘기하세요. 사람 다른 사람의 아들이 마약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건 조사해야지. 이런 건 이제 오늘 이제 녹화에 떠놓고 네. 몇 주 있다 나오면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써먹는 용도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절대 알아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아니요, 근데 낙마 자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래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이분이 가족이 아니에요. 왜 그러고 이상 말을 있으면 이상하게 하시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왔고 제가 알기로는 이 나가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 술 먹는 것조차도 잘 안 하면서 그래요? 굉장히 좀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한동훈 하나 바라보고 낙마로 전선을 모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럴 이유가 없다. 이유가 그러니까 없다. 나오면 나온 다음에 할 얘기지 네. 나오기 전부터 한동훈이다로 찍어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18명이나 있는데 그럼 한동훈으로 모두 다 시선이 집중돼 있을 때 17명 그냥 지나가게 해줄 거예요? 절대 작전 그렇게 짜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 네. 다른 17명 인사청문회를 같이 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지. 다 그냥 묻히게. 네. 근데 이제 만들고. 요 얘기는 또 약간 재밌는 게 오늘 벌써 인수위에서 청문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네. 그럼 받으면 15일 날 보낸 15일 안에 해야 되는데 이미 보냈어요? 뭐 어디 도착한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지금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랑 최대한 일정을 띄워서 하려고 지금 막 아둥바둥을 하고 있는 건데 빨리빨리 민주당이 하려고. 여기에 의사일정을 어떻게 협조해야 되냐 이게 네. 그러니까 2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약간 요 일정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지금 관건이네요. 20일 안에 청문 요청 보고서를 보내면 20일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경과 보고서 20일 안에 끝내야 되니까 빨리 보냈구나. 근데 어떻게 보세요? 낙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없다. 왜냐하면 당선인께서 워낙 아끼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아무리 뭐 반대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주더라도 강행할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유탄이 나는 다른 한 씨에게 갈 것 같아. 다른 한 씨. 한덕수. 지금 뭐가 계속 나오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 그래가지고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인준 안 해주면은 못하죠. 임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 한덕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화풀이 대상은 한덕수. 희생카드였던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국무총리 재 논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정부 오늘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건가 그러면? 한덕수 날아갈 거니까 좀 기다려. 모르겠을까요? 에이 설마. 그렇게 안철수 가지. 인수위원장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민주당에서 오늘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관이 되면
상설 특검을 발동할 것이다. 지금 상설 특검법은 원래 특검법은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따로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특검이 열리는 건데 상설 특검법이 2014년에 만들어져서 국회도 상설 특검법을 발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상설 특검을 발동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장관이 자기는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상설 특검법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누구를 조사하겠어요? 5월에 못하고 7월에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난 조사하냐고. 무슨 사건을 할지도 알겠는데 무슨 사건인데?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주세요. 일단 기본 대장동은 할 거고요. 네. 근데 상설 특검을 남용하지 못할 거거든요. 남용하지 못한다면 서민이 많이 피해를 본 사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전 그렇게 되면 라임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네. 기본적으로 정치보복 프레임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면 더 이건 엄청난 전면전 아닌가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이 따로 하는 거는 진짜 한동훈 사냥개가 네. 야 드디어 정치보복하네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7월부터는 그러니까 7월 가봐야 알지만 7월이란 조건은 근데 왜 7월이에요? 6월에 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한 템포 잦아들면 네. 그때부터는 관중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라운드에서 진짜 이 선수들끼리 피 튀기게 싸우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네. 그거는 짐작은 어려운데 저는 좀 싸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라인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극히 법조인의 판단이죠. 네. 근데 정치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제 6월달, 7월달 되면 야당인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완전히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까지 당선자가 해온 활동을 제가 뭐 비아냥 반쯤 섞어서 얘기하면 만나에 개정하고 용산 이사 가고 그다음에 한동훈 임명하고 오케이.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좋네, 나이도 그려지고. 약간 이런 네? 상황인 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인 게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조정 한 번 더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연준은 막 계속 더 치솟아 오르고 있고 한국의 물가 오르고 있고 유가 오르고 있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네. 50조 얘기를 해놓은 건 있는데 이거 지금 갖다 풀어놨다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불 붙을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한덕수 들어와서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막 복잡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복잡해져 있는 난맥상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주체가 보여야 되는데 그건 한동훈이 못 하거든요. 그건 윤석열 당선자의 오롯이 짊어져야 될 짐인데 네. 이 짐이 무거우면 사람이 자꾸 딴 일을 신경 쓰고 싶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7월. 법무부 장관 후자가 이 방송 봐야 될 것 같아, 진짜. 경제 라인은 아주 괜찮게 꾸려놓은 것 같아요. 네.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추경호, 뭐 능력 있고요. 국회에서도 네. 그 뭐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잘 했어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와대 네. 비서실장도 김대기 예전 뭐 정책실장 했던 분. 아, 그 맥코리 사회이사님. 뭐 맥커리 사회이사 한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냥 뭐 그렇게 사회이사했다고 외국 한겨레가 경험. 얘기하기를 그냥 같이 얘기해봤어요. 외국 왜 경험 갑자기 또 한겨레 한겨레 단독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강력한 면역이 필요한 시대 야생 사냥 산삼 99% 원액 제품을 홍삼값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냥 산삼은 사람이 산에 씨를 뿌린 후 농약이나 비료를 주는 등의 재배 과정 없이 자연히 키워내도록 놔둔 삼을 말하는데요. 해발 600m 이상 산에 씨를 뿌리고 7년간 생장을 기다려서 한 뿌리씩 수작업으로 삼을 채집해서 임업진흥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별한 사냥 산삼만을 골라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통해 유효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산산진 99 사냥 산삼의 현재 온라인 가격은 한 세트에 36만 원인데요. 마켓타니에서는 특별히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6,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산삼 거의 한 뿌리를 마시는 효과를 누려보세요.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는 사냥 산삼이 20% 함유된 프리미엄급 침향환을 함께 드립니다. 공동포차 시청자분들이 구매로 보여준 뜨거운 반응에 새로운 PPL이 들어왔습니다.
정치 팟캐스트 부흥기 시절 최초의 상업 광고였던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아, 저 이거 기억나요. 으로 네, 맞아요. 익숙한 평산네이처가 진경옥으로 찾아왔습니다. 몸에 좋다고 소문난 한방의약품의 제조 방법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진경옥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활력의 대표 원료인 인삼, 생지황, 복령, 벌꿀 등이 함유되어 있고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원료 하나 더, 최고급 시베리아 녹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녹용은 자른 재료와 궁합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재료는 모두 엄선한 국내산만을 사용했고요. 화학품, 방부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수율은 놀랍습니다. 진경옥은 에어 분쇄 기술을 이용해 원재료를 초미세 상태로 만들어서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평산네이처 진경옥은 30호 12만 9천 원으로 마켓 단위에서 정가 15만 9천 원 제품을 3만 원 할인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공덕포차와 함께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뭐예요? 마지막 멘트. 아니, 근데 이거 건강한 내가 삶을 했어. 지향하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